2010년 8월 2일 울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전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시간에 일을 마치고 동료 부부와 함께 퇴근했습니다. 곧 손주를 볼 예정인데다 다음 날부턴 3일간의 휴가, 딸과 놀러 갈 생각에 들뜬 마음이었는데요. 잘 들어가라며 인사를 나누는 전 씨. 택시를 잡아 올라타고 이내 출발하는 차량. 동료들이 본 전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엄마 걱정에 아들과 딸은 실종 신고를 했고 혹여나 연락이 올까 휴대전화만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퇴근길 사라진 여성 그리고 수상한 택시를 따라가 봅니다. 자, 제가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미제 사건입니다. 자, 새벽에 퇴근한 50대 여성이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날의 행적을 되짚어보죠. 네, 일단 이 50대 여성은 50대 전휘복 씨인데요. 울산 남구의 나이트클럽에서 이 조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전 씨가 첫 손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한테 용돈이라도 보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0년 8월 2일 새벽 4시 20분쯤이었는데 이때는 일을 마치고 동료 부부랑 같이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전 씨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서 탔고요. 이 동료들은 그가 택시 타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 길로 그대로 사라졌고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한편 이 전 씨 가족들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면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이 경찰이 별로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하지만 사실 이 전 씨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듯이 곧 첫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고 또 이 아이 용돈이라도 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고 또 사건 다음 날부터 3일간 휴가 내고 딸이랑 놀러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인물이었던 거죠. 가출을 할 상황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가출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예. 그 문자 메시지 뭐냐면 딸의 신용카드를 이 전 씨가 쓰고 있었는데 현금 서비스 받는 문자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100만 원을 띠롱띠롱띠롱 이렇게 뽑는 문자 메시지가 그럼 오고 그 생활받은 반응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전 씨 일하는 식당 그 근처에서 한 300m 떨어진 편의점 두 곳에서 이제 그것이 인출이 됐고 경찰과 가족들이 글로 달려갔었습니다. 편의점 임매에서 그거 인출한 사람 잡아야죠, 빨리. 바로 가족들이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이 있지는 않았는데 예. 업주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CCTV를 봤더니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뽑았는지를. 예, 예. 그리고 가족들이 주변에 이제 지인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급히 돌았습니다. 경찰 도착 예. 전에. 그리고 CCTV에 찍힌 남성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았어요. 네. 근처 안마실소에서 호객행위라는 10대였는데 이 10대는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을 예. 하냐면 어떤 사람이 택시에서 술에 취해서 내리는데 자기가 안마실소 가시죠? 이렇게 호객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심부름값으로 3만 원 줄 테니까 돈 좀 뽑아. 그래서 심부름만 했다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그 10대에게 카드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마실소로 이제 가보자 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 뽑아 오라고 했던 그 사람 잡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안마시술소로 갔다고 그렇게 호객꾼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안마시술소를 찾아가서 이 경찰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를 나온 남성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안마를 받았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오래 그렇죠. 머물렀을 텐데 업주가 이 사람을 문전박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마방 업주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업소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취 상태의 손님을 받으면 사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도로 내보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마방 주인은요.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몽타주를 그렸고 이 다음 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신원 수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술 취해서 택시에서 내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도 택시를 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택시를 운전한 기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 10대 호객꾼과 안마방 주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몽타주가 지금 보신 저 모습입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그 사람을 태운
택시 기사를 좀 쫓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택시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니까 그 찾았습니다. 울산 시내에 택시기사 연락망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 해당 택시기사에 따르면 8월 2일 밤 9시에 야음체육관 그 시장 입구로 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요금이 3,000원이 나왔는데 그 용의자가 5,000원을 주고 잔돈도 받지 않고 갔다는 거죠. 이 일을 일으키는 상당히 힘들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택시 블랙박스에 이 남성이 택시를 잡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네. 찍혔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인상착의를 또 구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용의자가 아까 돈을 찾았자 그랬잖아요. 예. 그 달동 일대 그리고 이 택시에서 내린 이 야암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탐문 조사를 했지만은 용의자의 행적을 찾는 데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부분마다 2%씩 부족해요. 그렇죠. 이 카드 쓴 사람이 범인이거나 최소 범인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해도 안마시술소 호객군, 또 안마시술소 사장, 또 택시기사 3명 이상 만났던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이 호객군이 뭔가 얘기를 했었어요. 뭘 얘기했냐면 그 술 취한 남성이 담배를 좀 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았더니 꽁초를 저기에 버렸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옆에 이제 우리 오윤선 교수님 계시지만 경찰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현장에서 이렇게 꽁초 같은 것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DNA 분석 같은 걸 하면 범인을 특정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최소한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실은 가출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강력 사건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고 결국은 아마 시술소 주인하고 뭐 진술 받고 이러던 사이에 이 담배꽁초는 유실이 돼 버렸습니다. 세상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거예요.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 안마방 호객군, 그러니까 동심부름했던 그 10대가 먼저 딱 경찰에 잡혔어요, 저렇게. 저 친구가 그 사람이 피우던 담배꽁초 있으니까 그거 건져서 좀 찾아보세요 했지만 경찰들이 조용히 임마 하면서 너잖아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속된 말로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일종의 또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창조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험정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이 수사는 우리가 창조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사에 있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보면 안마방 주인 진술을 듣는다고 시간을 좀 허비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 중에서 조금만 머리를 썼었더라면 다시 그곳에 가서 그쪽에 있는 담배꽁초를 전부 다 수거를 해와서 DNA라든가 이런 어떤 그 혈액행위라든가 이런 것만 확보를 했었다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가지 않고 해결을 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게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거 그 실종된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예. 실종된 지 8개월 만에 울산 남구의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양봉업자가 발견했는데 부패가 많이 진행돼 있어서 이게 시신이 온전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주변에 근데 여성의 옷가지 그리고 지갑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그 딸이 아무래도 엄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서 DNA 대조를 해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종됐던 50대 여성이었고요. 앞서서 이 수사가 좀 소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도 계속 실종 사건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사건이니까 조금은 더 가볍게 봤던 거죠. 저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야.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건에서. 근데 초동 수사가 실종 사건으로 보고 그냥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하다가 그때 재수사를 살인 사건으로 이제야 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다시 돌아가서 저 실종됐다가 백골로 발견됐던 50대 여성 전 씨의 그 택시를 그 전 씨가 탔던 택시의 운전사. 가장 중요하죠. 택시 탄 이후에 실종이 됐고 결국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날 택시 기사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 경찰 입장에서는 울산 지역 택시 기사들한테 모든 문자를 보내고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배포했는데 결국은 그날 전 씨를 태웠다는 택시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전에 지금 말했던 택시 기사
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 호객 갖고 그 얘기했던 나타났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매우 이상하고 그렇다면 이 택시 기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경찰이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취객의 이제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에서 뭐 종업원한테 현금을 인출시킨 택시 기사가 이 구속 전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좀 포인트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뭐 실마리가 딱 조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택시 기사의 실종 당일 운행 기록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요, 전 씨가 실종된 비슷한 시각인 새벽 4시 18분에 손님을 태워서 4시 47분에 하차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허. 또 이동 거리를 보니까요, 2.5km를 이동했는데 이게 바로 전 씨가 택시 탑승한 지점에서 집까지의 거리와 아주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걸린 시간과 요금이었는데 이게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이 2.5km를 30분에 걸려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평소 같으면 3,200원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2배에 가까운 7,200원이 나온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2.5km 거리를 30분에 걸려서 가면서 도중에 멈춰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그동안 와중에 미터기는 미터기는 돌고. 돌아가고 있었고요. 예, 한동안 택시를 세워놨다는 뜻인데 그렇죠. 더욱이 이 택시 기사는 이 탑승 이후에 한동안 영업 기록이 없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추가 조사를 했죠. 택시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아이고 왜 차 세워놓고 있었느냐, 메트기 왜 들어갔냐 했더니 그냥 잠자려고 시동을 걸었다라고 한 대답을 하는데 뚜렷한 알리바이를 또 제시를 못합니다. 수상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8개월이 지났어잖아, 사건이 지나서. 나머지 증거들이 아예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 전 씨가 택시를 탔다는 기록도 없고 또 택시가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갔다라는 운행 기록도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8개월이나 지났으니까 택시를 뭐 수색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몇 번을 씻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래서 뭐 루미놀 검사 같은 것도 의미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이게 목격자들이 택시기사 얼굴하고 본 사람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자, 모든 것이 현재까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 사건. 경찰은 말이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제 사건팀 관계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제보는 저희가 몇 개를 받았는데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출장도 다니고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 범인이라고 할 만한 영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계속 제보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이 관련 영의점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혐의점이 있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저희가 준비한 몽타주를 좀 보여주세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실종으로 알고 타이밍을 놓친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추를 좀 잘못 끼운 데다가 아까 나왔던 것 같이 운들이 안 따라줬어요. 그 쫓아갔는데 바로 만약에 그 안마방에서 좀 더 있었더라면 잡을 수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백골 사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백골을 갖다 놓은 것이 거기에 동물 사체에 있는 거하고 같이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리감이 있고 어디 같은 데 가면 뭐 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다른 어떤 동물과 뭐 같이 놔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제 그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수사팀도 다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못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수사팀들은 저렇게 어떤 그 마음가짐을 초심을 갖다 잃지 마시고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금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관 2%를 범인이 지금 보고 있다면 가슴이 툭 떨어지도록 경찰이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이 제보 전화 좀 그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일단 경찰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뭐 쫓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112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잊지 않는 한 미제 사건이란 건 없겠죠?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